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만이 참여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네, 또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이끄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다음 달 초면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대만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대만의 유엔 참가 방법을 놓고 대만 정부와 협의를 했다고요? 네, 최근에 중국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을 조력하는 미국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미국 제대만협회와 대만 경제문화대표부가 두 나라 외교부의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 포럼을 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양측이 보건, 환경, 기후변화 등에서 대만이 유엔에 참여해 전문 지식 등을 통해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유엔 창립 멤버였지만 1971년 유엔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 대표로 승인하면서 회원국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의 유엔 참여 확대를 지지한 겁니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여러 성 중 하나여서 유엔 가입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만은 자체적으로 민주정부를 선출했기 때문에 가입 자격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미 국무부는 미국 측 참석자들이 세계보건기구 WHO 또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대만 참여에 관한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은 2009년에서 2016년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 연례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했지만 탈중국 성향의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의 반발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포럼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미중 간 충돌의 핵심 요소인 대만 문제가 첨예한 갈등 사안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5일 중국의 유엔 가입 50주년을 맞아서 연설할 예정이며 이번 연설 시점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살펴볼 텐데요. 미국에서는 이 어린이용 백신 출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네요. 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만 12세 이상부터 맞을 수가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이끄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다음 달 초에 미국의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도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화이자 백신 데이터는 좋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게 잘 진행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접종 승인과 권고를 받을 수 있다면 다음 달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만 5세에서 11세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파이자는 FDA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백신이 만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90.7%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이를 토대로 이들 어린이의 파이자 백신 접종은 위험보다 이득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FDA의 외부 자문기구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서 화이자 백신의 어린이용 긴급 사용 승인 권고 여부를 논의합니다. 그래서 파우치 소장의 이번 언급이 이 논의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긴급 승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미국 내 감염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미국이 하루 7만 건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면서 현실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온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그 겨울철에 5차 확산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접종 우리도 잘 참고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국의 상황도 알아볼 텐데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영국 정부는 규제는 강화를 하지 않고 백신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네, 영국이 성탄절 무렵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달 후쯤에는 다시 봉쇄를 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는데도 영국 정부는 백신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입국 규제까지 완화했습니다. 잉글랜드 지역은 해외 입국자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유전자 증폭 PCR에서 가격이 절반 이하인 신속 검사로 대체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으로 늘어나자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힘든 겨울을 경고하며 백신 패스 도입,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권고를 담은 방역 보완책인 플랜 B를 빨리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조하면서 플랜 B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현재 만 50세 이상 그리고 감염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있고 만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지드 자비드 보건장관은 의료계 인력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성탄절 이후에는 부스터샷을 만 50세 미만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상황도 좋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그런데 대기업들은 이렇게 제품 가격이 오르고 또 기업들의 제품 가격을 오르더라도 소비자들이 계속 구매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P&G, 네슬레, 또 버라이즌과 같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그 비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계속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가계 저축이 많이 늘어나고 노동력 부족 탓에 임금이 오른 데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외식, 항공, 호텔 등의 서비스 이용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질레트 면도기와 네슬레 커피 등의 가격을 몇 달간 줄줄이 올릴 계획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 그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통해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년 매출과 이익 전망이 밝다고 이 신문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은 점점 더 저렴한 물건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고 나고 또 정부 지원이 끊겨서 월세를 제대로 내기 힘든 상황이 되면 물가는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31일에 우리의 총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치러질 텐데요. 중의원 선거 전초전격인 두 곳의 보궐선거가 어제 있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집권 자민당이 의석 하나를 잃게 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두 곳의 참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의석 하나를 잃게 됐습니다. 이번 보선은 오는 31일 중의원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실시된 두 곳 중 하나인 야마구치에서는 자민당 기타무라 스네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는 선거전에서 침체된 경제 살리기와 중국 군사력 증강과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강화를 주장하며 보수층의 표를 공략했습니다. 그러나 시즈오카에서는 자민당 소속으로 기시다 총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와카바야시 요헤이 전 고텐바 시장이 이펀 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 두 야당이 추천한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선이 치러진 두 선거구의 직전에 그 참의원은 모두 자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민당의 패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치른 이번 선거에서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대책 평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자민당은 직전 총재였던 스가요시 히데 1년여간의 재임 기간에 여야가 대결했던 8차례의 각종 선거에서
사실상 패했습니다. 기시다 체제 출범 후 처음 실시된 주요 선거에서 자민당이 반쪽 승리를 거둔 이번 보선 결과가 이달 말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통신은 이번 보선에서 모두 승리해서 총선으로 승세를 잡아가려고 했던 기시다 총리에게 선거구 한 곳에서 패배는 타격을 입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